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옷깃을 세우는 남자 꼬니새 양해골입니다. 자, 또 수업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밋밋하니까 선생님과 함께 한번 우리 알아보는 밋밋한 이야기, 아무 이야기. 오늘은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음식 얘기하다가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약간 좋은 얘기라고 할까요? 우유부단한 사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쌤이 조사해 와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조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네요. 첫 번째가 남의 눈치 보느라 선택을 못한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지요? 사실은 선생님도 좀 그랬어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있는데 남의 눈치를 보느라 선택을 하지 못한다.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서 남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묵살해 버립니다. 자, 이런 유형이 첫 번째, 남의 눈치 보느라 선택을 못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은 책임지기 싫어서 결정권을 포기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결정권을 포기하고 남에게 선택을 전가한다. 이는 책임 회피로 인해 잠시 심리적 안정감은 있겠으나 오래 지속되면 주체성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특징, 책임지기 싫어서 결정권을 포기한다.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과감히 선택할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믿지 못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감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킵니다. 자,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첫 번째, 남의 눈치 보느라 선택을 못한다. 두 번째, 책임지기 싫어 결정권을 포기한다. 세 번째, 자신을 믿지 못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사람이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 나는 여기에 어디에 포함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이 평화의 의미입니다. 평화의 중요성. 그래서 먼저 평화의 의미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우리가 규정지어서 비교해 보고,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중요한 이유를 서술할 수 있다. 왜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화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을 합니다. 이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테러 등 직접적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인 공포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를 우리가 테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테러나 전쟁 등이 없어지는 이런 폭력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 소극적 평화가. 그러나 이 소극적 평화가 됐다고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폭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적극적 평화라는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극적 평화를 보면은 사회 제도와 간섭, 경제적 상태, 정치나 법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등에 의한 폭력인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해소된 상태를 우리는 적극적 평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나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소외 이런 것 등 사회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그러고, 문화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나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 폭력이나 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해소된 상태를 의미하죠. 인류가 경제적 빈곤의 차이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의 차이가 없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그리고 나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폭력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나 테러 같은 그런 물리적 충돌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 자체가 가하는 폭력입니다. 빈곤이나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 소외, 인종탄압, 종교나 이념 간 갈등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이 구조적 폭력이죠. 세 번째, 문화적 폭력은 종교나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향이 가하는 폭력이죠. 근데 이 문화적 폭력은 잘못하면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오나라 때 춘추전국시 오나라 때 선자병법에 나와 있는 평화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갈퉁이라는 사람이 이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갈퉁은 춘추전국시대 선무를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꼽았다고 그럽니다. 선무가 쓴 선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에는 싸움에서 이기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갈퉁은 그 중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한 선무야말로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자병법에서 나와 있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죠. 첫째는 전쟁할 의도를 싸우기 전부터 없애버려라. 전쟁이 없어지면 더 좋겠죠. 두 번째, 상대방의 주변국을 자국의 편으로 만든다. 세 번째,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여 결판을 낸다. 네 번째, 성문을 걸어 잠근 적에게 몰려가 싸움을 건다. 이 선자병법에서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4가지로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사회에서 평화가 중요할까요? 너무나 여러분들 기본 상식적인 얘기죠. 국제사회에서 평화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한다. 두 번째,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세 번째,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건축물을 보존할 수 있다. 자,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인류를 직접적 폭력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고통과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이해되죠? 폭력이 있으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겠죠. 두 번째, 적극적 평화를 실현한다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행복, 복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러겠죠? 세 번째, 이런 자연환경이나 우리들의 문화유산 이런 것은 현재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까지 안정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제시된 이 사진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 폭력의 피해 상황이 잘 나와 있죠. 왼쪽 사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괴롭습니까? 고통. 이들에게 주어진 고통, 아픔 엄청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의 문화재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원 화성 파괴되어 있잖아요. 이런 인류 문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직접적 폭력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뺏고 또 인류의 축적된 지위와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직접적 폭력은 사라져야겠죠. 자,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폭력은 소극적 폭력과 적극적 폭력이 있는데, 자, 그것에 관계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갑, 진정한 평화는 전쟁, 테러와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폭력을 우리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 이렇게 얘기했죠. 을, 진정한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차별, 빈곤 등 구조적인 폭력과 종교, 사상 등 문화를 통해 행해지는 폭력까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평화를 적극적 평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기업, 갑은 사회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억압도 폭력이라고 본다. 자, 갑은 소극적 폭력이기 때문에 사회 제도로부터 비롯되는 억압을 제거하는 이것은 적극적 평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갑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죠. 갑이 주장하는 것은 소극적 폭력이기 때문에 물리적 폭력을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죠. 디귿, 을은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본다. 자, 을은 적극적 평화를 말하는데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보는 것은 소극적 평화이기 때문에 잘못됐죠. 니을, 을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인류가 빈곤이나 기아,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이런 평화가 적극적 평화니까 니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통일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했고 선생님도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격려의 박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깃을 세우는 남자 권이샘 양해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